21일 새벽 또 한 차례 눈이 내려 아침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외곽 조직인 뉴 한국의 힘이 20일 프로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신년 할애식을 겸한 세미나를 열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리치필드 H마트가 설을 앞두고 20일부터 23일까지 경상남도 통영 특산품전을 개최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21일 새벽 또 한 차례 눈이 내려 아침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눈이 그친 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일요일 최저 기온이 화씨 7도를 보일 예정입니다. 한 주일의 자세한 날씨를 박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밤에 내린 눈으로 21일 오전 뉴욕과 뉴저지 지역은 또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번에 내린 눈은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 지역에 8에서 12인치까지 내린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지난번 내린 눈이 도로변에 얼어붙은 채 녹지 않은 데다 밤새 내린 눈이 다시 쌓이면서 도로 전체가 빙판길로 변해 출근길 시민들이 또 한 번 거북이 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21일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1일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지만 밤이 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최저 기온이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23일에는 7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매서운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내내 강추위가 예상되지만 눈은 더 내리지 않고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조금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 화요일 또 한 차례 눈이 예보되고 있어 미끄러운 도로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출퇴근 시민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한나라당의 외곽 조직인 뉴 한국의 힘이 20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신년 할애식을 겸한 세미나를 열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김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 한국의 힘 미주동부본부가 20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신년 할애식과 함께 한국의 비전과 동포사회 발전을 기원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뉴 한국의 힘은 한국의 통일과 국가안보, 경제 등 국내외 정치 및 사회문제 관련 활동을 통해 한국과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나라당의 외곽 조직입니다. 정재건 뉴 한국의 미 동부 본부장은 신년 인사에서 올 한 해 한국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고 한미 FTA 이후 한인 비즈니스의 미 시장 개척과 한국과의 교류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11년을 맞이해서 뉴 한국의 힘에서는 이제 새롭게 새 출발하는 의미로 동포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제 선진 인류 국가로서의 진입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서 또 우리 동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세미나도 함께 겸해서 오늘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특별 세미나에서는 이호재 한미사랑의 재단 총재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사례를 말하며 동포사회가 도덕과 양심을 가진 지도자 선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위에 IMF가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힘을, 지도자들의 힘을 합쳐서 구조조정을 잘했고 또 부실부채 정리를 잘해요. 지금 최근에 뉴욕타임스 보고서에서 보면은 한국이 성장국가들, 디벨로핑 컨트리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뉴욕타임즈가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뉴 한국의 힘은 미 동포의 권익과 한국과의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리치필드 H마트가 설을 앞두고 20일부터 23일까지 경상남도 통영 특산품전을 개최합니다. 조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치필드 H마트가 설 음식 장만을 앞둔 한인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0일부터 23일까지 경상남도 통영 특산품전을 선보입니다. 리치필드 H마트는 20일 오후 권일현 H마트 대표와 천대생 통영시의회 의장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을 열고 경상남도 통영의 각종 특산품들을 고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뉴저지를 방문한 천대생 통영시의회 의장은 미주 동포들에게 통영시의 특산품을 널리 보급해 경상남도 통영시를 홍보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청정해역인 한려수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을 가지고 만든 제품을
뉴욕과 뉴저지 시민을 또 이하고 우리 교포 사회에 보급하고자 이번 참에 물건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치필드 H마트가 진행하는 이번 통영특산품전 행사에는 총 6개의 업체가 참가해 꽃게와 멍게, 멸치 등 통영시의 각종 수산물과 진주, 자개 등 경남 통영의 특산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통영특산품전은 리치필드점 행사가 끝난 뒤 LA와 워싱턴 DC에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이달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미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세계 FTA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21일 미국의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FTA 이행 법안 처리의 관문인 하원 세입위원회의 데이브 캠프 위원장은 25일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 맺은 FTA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캠프 위원장은 한미 FTA의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지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25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지만 추후 세입위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통상 소식통들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5일 새 국정연설을 통해 한미 FTA 이행 법안의 추진 일정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 사이에 한미 FTA 이행 법안 제출 시기나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1일 오후 나흘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후 주석은 19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열어 상호 신뢰와 호혜에 기초한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후 주석은 또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를 촉구하면서 육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후 주석은 이번 방미의 마지막 하루 반나절 일정을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미국 중서부의 경제 중심지인 시카고로 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이 북한 내에 미사일 정찰도 가능한 스파이 위성을 실은 사상 최대 규모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찰국의 스파이 위성 KH-11을 탑재한 23층 높이의 델타4 로켓이 이날 오후 1시 10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델타4의 추진력은 200만 파운드에 달하며 이는 애리조나주에 있는 후보댐 33개의 방출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국가정찰국은 KH-11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스파이 위성이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주먹 크기의 사물까지도 촬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연구소인 국가안보기록연구소의 제프리 리처슨 연구원은 KH-11이 전 세계에 있는 군사 및 테러 집단의 시설들을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21일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3호 해운 소속 화학물질 운반선 3호 주얼리호를 피랍 6일 만에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3호 주얼리호에 대한 구출 작전을 감행해 해적을 소탕하고 선박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청해부대 구축함인 최영함은 이날 오전 작전에 돌입해 고속단정을 이용해 특수요원을 피랍된 3호 주얼리호에 투입시켜 총격전 끝에 오후 2시 56분 해적을 제압하고 선박을 장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8명과 미얀마 11명, 인도네시아 2명 등 선원 21명은 안전하게 구출됐으나 선장이 복부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청해부대 군의관이 동행한 가운데 미군 헬기로 인근 국가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란이 이미 20% 농도 우라늄 40kg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란 고위 핵협상 대표가 20일 밝혔습니다. 알리 아스가르 솔타니의 국제원자력기구 주재 이란 대사는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축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솔타니의 대사는 이란은 안정적 핵 원료
공급에 대한 어떤 보증도 받지 못했다며 만일 스스로 연료 생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원전 건설을 위해 쏟아부은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미국의 군사적 침공이 있더라도 핵 농축을 계속할 것이며 정부는 이미 핵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놨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나 컴퓨터 바이러스, 위협 등 그 어느 것도 농축 활동을 멈추게 하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한중일 순방 기간 최근 한반도의 상황과 영내 안보 문제 등을 포함해 양자 및 지역적 문제는 물론 글로벌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이번 한중일 순방은 이달 초 스티븐 보주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이들 3개국 순방에 뒤이은 것이고 19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육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을 촉구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국이 주요 20개국 체제 내에서 중간 규모 국가들을 규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이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콜린 브래드포드 선임연구원은 20일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이제 중간 규모 국가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들 국가를 규합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도 한국의 이런 역할을 인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래드포드 연구원은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경험과 다양한 이슈를 끌어낸 능력, 그리고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문제를 안고 있는 특징 등을 바탕으로 삼아 리더십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각주의 주정부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각주에서는 차라리 파산을 선언해 연금 지급 부담에서라도 벗어나려는 국리까지 하고 있지만 미 연방헌법은 각주를 고유의 주권을 가진 독립체로 규정해 파산 선언도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난감한 처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21일 재정난에 처한 미국 각 주들이 파산을 선언하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각 주는 도시들과 달리 연방파산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주는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연방헌법이 해석하고 있어 각 주에서 이런 지위를 부정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일부 주의 경우 부채 부담이 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파산 선언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민간 항공사들이 작년에 대형 추락사고를 내지 않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일간 USA 투데이는 21일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통계를 인용해 이 같은 무사망자 기록은 지난 4년 사이에 세 번째로 항공안전이 크게 향상됐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민간 항공 분야의 제트기 시대가 도래한 이후 항공사고는 대폭 감소해왔지만 4년 사이에 3년간 무사망자를 기록할 정도로 안전 측면에서 향상된 면모를 보인 것은 매우 드문 현상으로 항공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항공사고 전문가인 아널드 바넷 교수는 작년은 특히 선진국 항공사들이 단 한 건의 승객 사망사고도 내지 않은 해로 기록됐다면서 선진국에서는 이제 사망자를 내는 치명적인 사고가 소멸되어가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자산 규모 1위의 대형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모기지 관련 대규모 자산 상각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에 손실 규모가 더 커지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작년 4분기에 12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모기지 관련 자산 상각 규모는 20억 달러, 모기지 환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충당금은 4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런 비용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7억 5,60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주당 21센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매출액도 227억 달러로 11%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검색 엔진 구글이 최고 경영자를 전격 교체하는 경영진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구글은 20일 공동 창업주인 레리 페이지가 오는 4월 4일부터 최고 경영자로서 일상적인 경영의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성명에서 슈미트가 회장으로서 계약이나 파트너십, 고객과 전반적인 사업관계 등에 집중할 예정이며 또 다른 창업주인 세르게이 브린은 전략적 프로젝트와 새 상품 부문의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CEO인 에릭 슈미트는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에 수막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보건국은 지난달 뉴욕시에 6건의 수막염 환자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0년간 매년 1월 중순을 기준으로 평균 4명의 수막염 환자가 발생했었으나 이번에는 단기간 눈에 띄게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막염은 주로 겨울부터 봄 사이에 발생하는 전염병의 하나로 뇌와 척추막 등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전염성이 크지는 않지만 기침이나 키스, 가정용품이나 담배 공유로 전염될 수 있으며 고열과 두통, 목 주위 근육 경련과 발진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뉴욕시가 식도락가들에게 주는 선물 뉴욕 레스토랑 위크가 다가왔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계속되는 이 식당 축제엔 리버 카페에서 카네기 델리까지 뉴욕시 300여 개 식당이 참가해 3코스 런치를 24.07달러, 3코스 디너를 35달러에 제공합니다. 이 축제를 즐기려면 런치와 디너가 모두 되는지 주말에도 하는지 확인한 후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고 축제 기간 정식 메뉴를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잠시 후 TV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인단체들의 신년 계획을 들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한국어는 한인 2세들에게 중요한 자산인 만큼 각 학교에 기존의 한국어반을 유지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류 열풍, 한식 세계화에 발맞춰 LA 한인사회에서는 한국어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의 김경수 이사장은 2011년에 한국어 보급과 확대는 한국어를 대학 학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AP 과목 채택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올해부터 한국어 AP 과목 채택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며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AP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된 외국어들은 현재 현황이 어떤지, 또 그분들이 채택될 때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제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저들이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결국은 AP 한국어가 채택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이제 첫 걸음을 지금 현재 이제 띄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의 AP 과목 채택을 위해서는 한국어반 개설과 확대, 기존의 한국어반 유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한 학교는 61곳, 이 가운데 남가주에서는 41개 학교가 한국어반을 개설해 주류 사회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결국 이제 한국어 반 확대하고 그다음에 AP 한국어 채택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또 한국 정부하고 그다음에 미국 한인 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 방향 그런 걸 아마 이제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0년 남가주에서는 체스워스 하이스쿨, 영호킴 아카데미, 뉴 오픈월드 아카데미, 산타클라리타 밸리 인터내셔널 하이스쿨 등 4개 학교에서 새로 한국어반이 개설돼 AP 채택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의미를 알렸습니다. 또 AP의 한국어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의 한국어 교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교사들이 제작한 교재 다이나믹 코리안을 정식 교재로 채택한 학교도 전국적으로 30여 개로 계속 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1, 2권 발행 이후 3권이 오늘 4월에 발간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한 AP 한국어 채택 실현 등 이 같은 노력은 한인 후세들에게는 뿌리 교육과 어를 심어주고 타인종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TVK 뉴스 김나리입니다. 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창현 공인회계법인이 1월 26일 오후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 28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011년 텍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새로 적용되는 세법과 현금 거래 보고 등의 세미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교재와 다과가 준비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뉴욕 스테튼 아일랜드 한인학교에서 2011학년 봄학기 등록생을 모집합니다. 3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스테튼 한인학교는 한인 2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한국어 수업과 사물놀이, 태권도, 발레, 수리탐구 등 다양한 특별활동 교육도 진행됩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등록하면 장학금과 등록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탁구장에서 1월 22일부터 성인그룹 탁구 교실을 엽니다. 탁구는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좋습니다. 추운 겨울철 깨끗하고 쾌적한 뉴욕 탁구장에서 버터플라이와 줄라 회사 공인 딜러십으로 탁구용품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 올리브유 한국의 BBQ 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타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드 그릴, 양념치킨과 각종 윙은 물론 런치 메뉴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함께하며 프리 딜리버리가 가능해 가족들과 함께 한국 고유의 정통 BBQ 치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황혜리 교수님과 함께하는 기독교 상담교실이 1월 25일, 28일, 2월 1일, 4일 필그림 교회에서 열립니다. 상담 기법, 표현 예술 치료, 대인 관계와 대화법 등 상담 이론과 실제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학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과목별로 선택 수강도 가능합니다. 유럽 벨기움에서 나온 혁신적인 필링 제품인 비오2 바이오 제품에 대한 세미나가 오는 1월 24일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됩니다. 케미컬이나 산이 전혀 있지 않은 식물성 천연 재료로 레이저나 필러를 맞은 것과 같이 미백과 주름, 여드름이나 기미 건버섯에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이 제품에 대한 관심 있으신 업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학 입시 전문학원 파파 아카데미에서 명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조기 등록 기간은 1월 28일까지며 2월 7일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명문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서둘러 등록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 뉴욕시가 식도락가들에게 주는 선물 뉴욕 레스토랑 위크가 다가왔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계속되는 이 식당 축제엔 리버 카페에서 카네기 델리까지 뉴욕시 300여 개 식당이 참가해 3코스 런치를 24.07달러, 3코스 디너를 35달러에 제공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파행을 거듭해오던 뉴저지 한인회 회장 선거가 우여곡절 끝에 뉴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이현태 후보의 단독 출마를 인정하면서 19일 저지시티 시청에서 회장 선서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차기 회장 선출에 난항을 겪어왔던 뉴저지 한인회는 새 회장단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집행부를 구성해 새 출발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임 이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회장직을 맡은 만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개인의 명예가 아닌 지역 한인들을 위해 땀 흘리는 한인의 본연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12월 14일 임국 전 회장이 회장직을 박탈당한 지 한 달여 만에 신임 회장 선거를 마무리하고 협회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뉴저지 한인회 사태의 근간을 이뤄왔던 뉴저지 총연합회와 북부 뉴저지 한인회 간의 골이 깊은 서운한 감정들을 추스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동포사회에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뉴저지 한인회를 이끌어가게 될 이현태 회장과 이진호 수석 부회장은 한인회의 기본 취지인 봉사단체로서의 기본적인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단지 개인들의 명예가 아닌 지역 한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 뉴저지 한인의 임원들과의 개인적인 감정을 떨쳐버리고 뉴저지 한인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뉴저지 한인의 가장 필요한 것은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아름다운 화합과 관용의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뉴저지 한인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해오지 못한 관계로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당장 해결해야 하는 회관 렌트비 등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 있는 독단의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젊고 능력 있는 많은 한인들을 하루속히 집행부에 영입함으로써 하루속히 뉴저지 한인회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도록 새 회장단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구성된 뉴저지 한인회 신임 회장단이 보다 신속히 공명정대한 업무 수행을 기반으로 뉴저지 한인 동포들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21일 금요일은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끼는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주말 동안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눈이 온 뒤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토요일 최저 기온은 15도, 일요일은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은 옷차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미국에서의 신분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세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하나는 사유서를 왜 신분을 여기서 학생으로 바꾸는지 잘 설명할 것, 그 다음에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재정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것, 세 번째는 공부 끝나면 내가 한국에 갈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직장이 있다든가 한국에 재산이 있다라는 것을 잘 증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바꾸었을 때 단점이 있다면 한국에 가시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한국에 만약 가시게 되면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현재 미국 대사관에서는 모두 거절하고, 그러므로 이 미국에 재입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1월 21일 금요일 KN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